자, 어제 이제 이강철 야구대표팀 감독과 조범현 기술위원장을 비롯해서 대표팀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이 최종 엔트리 30인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된 선수들 뒤에 이제 이름 딱 쭉 나오고 있죠. 이제 보시면 LG가 일단은 6명의 선수를 차출이 되면서 또 이제 가장 많은 선수들을 또 국가대표에 보내게 됐고요. 또 아쉽지만 이 한화이글스 선수들은 한 명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어제 조금 약간은 또 아쉬운 그런 이제 장면이 좀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자회견 도중에 질문 타임에 왜 한화이글스 선수들은 뽑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도 동시에 또 이제 웃음이 좀 터져 나왔고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제 조범현 기술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돌리는 장면이 좀 한번 나와가지고 좀 논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이 한화이글스 선수들 중에서 과연 이제 대표팀에 이 합류할 만한 선수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 문제는 이제 차치를 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KBO 리그 이 10개 구단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리그이니만큼 하나의 이제 구성원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의 좀 비웃음이라고 할까요? 좀 조롱이라고 할까요? 요런 부분은 제가 뭐 하나 팬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하나 팬들 입장에서 섭섭하시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제 뭐 현장에 없었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를 잘 몰랐다가 나중에 영상으로 봤는데 네네. 그냥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픽 웃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와 하면서 그냥 다 웃어버리니까 네네. 마치 한화가 뭐 안 되는 팀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고 뭐 이강철 감독님도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막 보진 못했는데 웃으시면서 이제 마이크를 이게 조범현 기술위원장한테 돌리더라고요. 근데 뭐 이강철 감독이나 조범현 기술위원장 입장에서도 안 뽑은 게 본인들인데 그쵸. 이걸 뭐라고 막 설명을 해본들 뭐 뽑을 만한 선수가 없어서 뽑았다. 그러니까, 못 뽑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죠. 하나의 뭐 선수들이 뭐 나빠서 안 뽑았겠습니까? 근데 30명 엔트리 투수 15 포수 2 뭐 저 내야 8 외야 5인데 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체제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화 선수들이 대체제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봐야겠죠. 상대 조금 예를 들어서 1루수 최은성을 1루수로 봤을 때 혹은 외야수로 봤을 때 최은성이 확실하게 제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니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1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최지만 선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강백호 선수가 어쨌든 2022 시즌에 부상도 있었고 또 부진했었는데 국가대표를 뽑아가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성장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래도 강백호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뽑힐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강백호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린 선수는 그리고 강백호가 올해 좀 못하긴 했지만 그 앞에 또 몇 년간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가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인가 싶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건 논란이 아니죠. 하나에선 뽑힐 만한 선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 포인트가 아니라 그쵸. 저 하리보님 말씀처럼 뽑힐 만한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웃었다고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저렇구나라고 절치부심하고 이번에는 성적으로 보여줘야겠다고 도끼 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요건 이제 선수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겠지만 한화 팬분들께서 과연 그 장면을 보고 기분이 좋았을까? 썩 저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뭐 기자분들이야 뭐 그렇게 웃는 거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강철 감독님이나 아니면 이제 조범현 감독님은 그래도 조금 자제하시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국가대표는 해왔던 걸 가지고 뽑는 거지 해낼 걸 보고 뽑는 거는 또 아닙니다. 또 이렇게 황태자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도 하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게 명확하게 딱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해왔던 게 없으면 뽑을 이유가 없어요. 뽑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또 뽑기에도 문제가 뭐냐면 국제대회는 장기전이라 그렇죠. 뭐 한 몇 게임 하고 돌아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최상의 멤버를 뽑아서 가야 되는 건 확실히 맞아요. 맞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이었으면 한 6, 7년 전이었으면 대충 익스큐즈 하고 다 뽑아서 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 게임이 약간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국대 감독이 국회에 불려나갔잖아요. 그렇죠. 이 선발 과정에 있어서 네. 진짜 뭐 팀 간 분배 혹은 네. 이제 뭐 병역 분배 뭐 이런 거 했다가 네.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그 KBO나 기술위원회나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안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쫙 꼽아서 좋은 성적 내고 우리 성적 내고 왔습니다. 와 응원해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성적을 내고 오는 게 이제 기본이 네. 되어버렸죠. 네.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팬들의 지지와 응원을 등에 업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는 표현 좀 그렇지만 뽑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 저 리스크 안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지금 딱 현재 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 그런데 그렇죠. 김광현, 양현종 안 뽑을 수가 또 없거든요. 네. 이제 기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김광현, 양현종 선수의 또 존재감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 어저께 이제 투수 운영에 관련돼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WBC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투구수 제한 룰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선발로 좀 경험이 좀 덜한 뭐 베테랑들에 비해서는 좀 경험이 덜한 이런 젊은 선수들을 또 선발로 내고 위기 상황에 맞춰서 김광현이라든지 아니면 양현종을 이제 가운데 좀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겠다. 이 1+1 약간 이런 네,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김광현, 양현종 선발로 안 쓸 것 같아요. 아예 짧게 1이닝, 2이닝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까? 그게 뭐가 있냐면 투수를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당연히 많이 써야 되는 대회예요.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 투수를 쓸 수 있으면 여러 명의 경험치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WBC를 WBC만 보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불과 몇 달 뒤에 아시안 게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아마 25세로 끊을 것 같거든요. 대충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이번에 25세 이하가 11명이에요. 30명 중에. 이정우 포함해서 이의리까지. 그럼 이 멤버가 정규 시즌 때만 쭉 페이스 이어간다면 그대로 아시안 게임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선배들도 저기 와일드카드로 3명 가겠죠. 네. 그러면 14명 정도가 이대로 아시안 게임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안 게임 뭐 쉽다 하지만 그렇게 금메달 따기 쉽지 않은 대회거든요. 대만이 그렇게 만만치 우리가 대만한테 그냥 소위 말해 쉽게 눌러버린지는 예전 얘기고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일본도 만만치 않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금메달 못 따면 세상 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도 무시할 수 없는 언제부턴가 엄청 무시할 수 없는 대회가 됐기 때문에 요게 요대로 들고 와서 아시안 게임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측면이라면 이번에 광현종이 자꾸 꽂혀서 그런데 투수들 나이만 보면 평균 27세인가 나와요.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네. 많이 승선을 했어요. 투수 평균 나이 27.1세인가 나왔어. 어제 계산해보니까 27.1세 나왔거든요. 그러면 광현종이 빠지면 더 낮아지겠네요.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광현종 그러니까 자꾸 이 두 투수만 딱 보여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젊은 투수도 굉장히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선수들이 곧 아시안 게임에서도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 경험을 좀 쌓아주는 그런 계기로도 또 엮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 이제 뭐 김하성 선수야도 당연하고 뭐 최지만 선수도 있지만 이 에드먼 선수, 이 토미 에드먼 선수가 합류했다는 거 이제 드디어 WBC에도 순혈이 아니라 이제 한국계 선수, 한국계 메이저리거가 대표팀에 또 합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 최초죠. 네.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한국인이시기는 한데 이제 어머니가 한국인 또 아버지가 또 미국인인 또 미국에서 자란 그런 선수입니다. 국적이 한국이 아닌데 태극 마크를 달고. 그렇죠. 역대 최초 케이스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드시 뽑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에드먼 선수만 오케이 사인을 낸 거고 그 앞에 랩 슈나이더라든지 미치 화이트나 데인 더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미안하다 못 가겠다가 된 거고 래프 스나이더도 어제 저기 설명 있었는데 구단 허락이 없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좀 고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랩 스나이더라든지 더닝 아니면 미치 화이트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 사실 소속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거든요. 자기 자리가 없어. 이 주전 선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WBC는 메이저리그 팀들의 협조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다. 우리 선수는 우리가 철전 뭐 시키는지 마는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뭐 이런 기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토미 에드먼
최지만 선수는 확실한 본인의 자리가 있고 주전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본인이 출전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대표로 또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 최지만 선수가 지금 이제 오프 시즌에 팔꿈치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른 치유를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일찌감치 좀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겠다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직접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합류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가 피츠버그예요. 그러니까 WBC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랑 선수 노조에서 주관하는 대회여서 빅리그 구단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받는 대회이긴 하지만 네. 부상이 있는 선수다. 그렇죠. 수술을 했다거나 부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얘는 안 된다라고 그만큼 구단에도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피츠버그 구단이 우리 최지만 일루수 써야 되는데 수술해갖고 이제 아껴야 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못 뽑아요. 못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일루수가 셋이 있는 거예요. 이번 엔트리에. 그러니까 사실상 확정 엔트리라고 보면 되는데 한두 명 정도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 한두 명 중에 이제 최지만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박병호 선수나 강백호 선수 이제 1루수 자원들을 또 뽑아놨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이번 겨울에 이제 피츠버그로 새로 둥지로 옮겼기 때문에 이 팀 입장에서도 팀 옮기자마자 WBC 나간다고 그럼 약간은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머지 선수들은 크게 좀 그게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선수가 좀 깜짝 발탁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뭐 깜짝 발탁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었어요. 저는 이번이 개인적으로 역대로 꼽아도 크게 잡음 없는 선수 선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굳이 이름값 측면이라면 김윤식이 좀 놀랍다고 놀라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 선수고 근데 실적이 이제 2020년 실적이 있었는데 1년 뭐 보기에 따라서는 2022년만 유독 도드라지는 선수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시즌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럼 그런 측면이라면 좀 놀랍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긴. 포스트 시즌에서 워낙 잘 던졌잖아요. 토종 1선발까지 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막 지나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 왼손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맥콜러버님 또 이구디구님 둘 다 이제 김원중 선수, 이용찬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강철 감독이 밝혔죠. 선발의 이유를 포크볼. 그렇죠. 네. 이 호주전에 또 이제 강한 선수들. 투수들 전반적으로 포크볼 그다음에 커브가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았어요. 잘 보면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위에도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쉬운 선수로 꼽은 선수가 엄상백인데. 네. 엄상백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11승을 했고 142이닝을 먹었고 1점대 평자를 찍었는데 그렇죠. 이 엄상백이 아깝더라고. 명단을 없고 보니까. 엄상백 선수도 선발로도 써도 되고 네. 그리고 또 가운데서 써도 되고 이 전천후 선수를 또 활용폭이 굉장히 넓은 선수인데 일단은 또 이제 다른 선수들이 또 먼저 선발이 또 됐었다는 점 요거는 좀 이제 아쉬운 합류다 이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반적으로 WBC 대회 특성상 선발이 길게 던질 수 없고 짧게 끊어가야 되면 아예 9위로 조져버릴 거면 정우영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정우영 대신에 엄상백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나 싶으면 여기가 아쉽고 여기가 맞나 싶으면 여기가 아쉽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 네. 엄상백 선수가 뽑히면 아마 거기서 떨어진 선수 그러니까 선수가 아마 또 누가 아깝다 얘기 나올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번 뭐 이 로스터 엔트리 좀 짜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크게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또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호진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가대표에서 선발되지 못하고 탈락을 했는데 요거 이제 예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예상했어요. 예상했고 애초에 그러니까 좀 제가 미리 좀 이렇게 깔고 들어가자면 작년에 저 브런치 나와서 안호진 뽑아야 된다 그랬다가 십자포화를 맞았거든요. 매일 이만큼 왔어 진짜. 댓글로도 난리 났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몇 달 지나가지고 또 안호진의 비판적인 얘기를 또 했다가 또 매일 이만큼 왔어. 그때 왜 또 바꾸었냐고. 그때 또 살짝 분위기가 바뀐 상태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그 솔직히 안 뽑힐 거란 예상을 했고요. 기조 자체가 약간 KBO 기조 자체가 그랬어요. 뽑고 싶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상이
안우진을 뽑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발력과 안 뽑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논란 양자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크겠냐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뽑았을 때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여론이 한번 또 뒤집힌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 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좀 결은 달라도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뽑지 않은 것과 뭔가 논란이 있는 선수를 뽑지 않은 거는 결국 같은 결이에요. 리스크 제외. 네네. 네, 그럼 그 측면이라면 당연히 안 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명단 딱 봤을 때는 없네.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요. 그랬을 때 이강철 감독도 거기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징계를 경감하거나 그래야지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이다. 지금 이제 사실 3년 자격정지 요게 이제 아직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3년이면은 이게 또 국가대표 영구 제명이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이번 W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이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지만 이강철 감독도 역시 그 부분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평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니 뭐 대한체육회에서 선발하면 국가대표고 뭐 그게 아니면 뭐 국가대표 아니야?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미 2017년에 행정소송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기각이 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강철 감독이 잘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실력만 놓고 봤을 때 야구 실력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현재 안우진 선수만큼 잘 던지는 선수 물론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현 시점 최고의 투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국가대표에도 선발되지 않은 거 또 그게 아쉽지 않을 만큼 또 대한민국 대표팀 지금 선발된 선수들이 더 잘해줘야 되겠죠.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상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음주운전 경력 혹은 이제 약물 경력 선수는 왜 뽑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잣대에 있어서 왜 또 다르게 잣대가 이제 적용이 되느냐 이런 의문은 저는 충분히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명확한 무언가가 없는 게 가장 커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도 허구현 총재 오고 나서야 이제 뭐 상벌이 없이 그냥 간다. 이것도 이제 정해진 거고 그 앞에는 그냥 자가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구단 자체 징계가 뭐 더 세게 나오기도 하고 막 약간 중구난방이었는데 그 뭐 저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선수들 뭐 약물 인력 있는 선수들 얘들 이 친구들을 뽑았는데 안우진을 왜 안 되냐라고 지금 시점에 대한 제 생각을 답변으로 드리자면 거기는 결정이 나서 끝이 났어요. 근데 안우진은 진행형인 논란이잖아요. 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안우진도 징계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건 맞지만 이게 뭔가 종결된 느낌이 없잖아요.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사실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선수 본인이 좀 이제 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또 많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 약물 이력 뭐 음주운전 이거 다 좋은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걸 이렇게 안고 가기가 이제 기술위원회 입장에서 KBO 입장에서 이 논란을 안고 가기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KBO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뭐 이 얘기가 끝난 사람이라고 해서 과거에 또 논란이 없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당연히 팬분들의 이런 반응이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당연한 왜 이건 되고 이거는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또 논란 사이에서 이거는 또 취하고 저거는 또 버리고 약간 이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되실 수는 당연히 있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